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오늘 김정민 박사님 모시고 이해란의 시사진단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김정민 박사님 잘 아시죠? 네,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네. 킥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좀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죠? 걱정이 되네요. 자다 와가지고. 다 누구나 자다 오죠. 아, 그런가요? 어쨌든 네. 허겁지겁 왔습니다. 또 부르시면 또 와야죠. 예, 괜찮습니다. 네. 왜 오늘 급하게 모시게 됐냐면 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예, 아주 충격적인 네. 멘붕에 빠질 정도의 경축사를 하셨습니다. 네. 촛불 민심들을 언급했고요. 네. 대한민국에 촛불 민중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촛불 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건국일을 1919년으로 왕창 네. 늘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네. 또 대내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박사님 견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문제냐, 사실 그 북한이랑 미국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지금 괌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인트까지 찍어가면서 여기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지금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도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해결하자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북한이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게,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인데 미국이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는 그건 거겠죠. 정상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는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걸 북한과 남한 간에만 이걸 해결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대로 만약 가는 거였다면요,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 정도로 발전할 때까지 그걸 가만히 방치냐는 거예요. 그거는 1차 핵실험을 노무현 정권 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1996년, 그러니까 북한에서 300만의 아사자가 날 때, 네. 94년부터 96년까지 아사자가 이제 날 때 북한의 김정일 자금은 고갈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97년도 대선에서 김대중 네. 씨가 당선이 되고 98년도부터 햇볕 정책을 네. 했죠. 그러면서 북한의 자금이 네. 풀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NPT를 탈퇴했을 거예요. 네. 그건 노무현 정권 때죠. 그쵸. 수습을 하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2006년 네. 1차 핵실험을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지금 현 그렇죠. 대통령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지금 대화적으로 한 70번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세보셨어요? 일본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70번이니까 지금 80번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북한의 대답은 무응답이거나 아니면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천진난만한 생각이라는 등, 궤변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아세안 회담에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대화 좀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무시해버렸죠. 안 만났지 않습니까? 뭡니까? 장웅, 네. IOC 네네. 위원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그건 천진난만. 그러니까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포츠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거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 욕을 한 거거든요. 북한이 똑똑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걸 순진하고 대다고 해야 될지 멍청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국제 질서라는 거를. 그리고 왜 우리는
북한하고만 대화하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두 당사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한테 대화해서 안 되면은 미국 쪽도 대화를 해봐야겠죠? 그럼 미국은 대화 안 하나요?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휴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랬네요.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 그리고 빨리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또 외무부 장관도 휴가 가버렸었죠. 물론 지금은 들어왔지만. 근데 이 정부는 휴가 정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아니, 이상합니다. 아니 진짜 정권이 출범하자부터 계속 휴가 가요. 그럴 상황이 그러니까 아닌데. 이거는 네. 저기 뭐 정부마다 무슨 그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은 휴가 정권. 휴가를 하던 휴거를 하던 어쨌든 간에 좀 제자리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휴가 진짜. 가려고 다 정권 잡았나?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월급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그렇게 휴가 자주 가지고 월급 다 나오나요? 그러니까 돈값을 해야죠 항상. 그 돈을 근데 받으면. 정말 우리 억울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건 여기에 좀 맞지 않는 거지만 우리 보고 최저임금 올려주라 그래서 네, 저희는 1년 365일 저는 휴가 없어요. 네, 계속 열심히 일해요. 네. 그래도 그 돈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근데 대통령은 맨날 휴가 가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게 그러니까요. 이거 형평성 요구나는 거 아니에요? 예, 억울해요. 저희도 좀 데모 좀 할까요? 근데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사일 쐈을 때 휴가를 갔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이나 일본과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휴가니까. 전혀 안 했나요?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통화하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휴가 갔다 와서. 김정은하고는 자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참모를 통해서도 계속 북쪽에다가 대화에 타진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온 날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예. 그게 또 어긋났었어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54분 통화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미국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을 딱 한마디, 두 마디밖에 안 하셨다면서요. 그죠. 북한이랑 대화한 거 있느냐. 사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책인데 왜 해도 진전된 게 없거든요. 미국이 그걸 몰랐겠으니까 다 정말 알았는데 반문한 거죠. 너 그렇게 대화하려고 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냐. 이걸 반문으로 물어본 건데 내가 봤을 때 그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고 그다음 FTA 문제를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압력을 놓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 압력에 대한 그 신호라고 보는데 그것도 좀 감을 못 잡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감이 없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과 미국 대통령은 진짜 휴가를 가서도 남북의 그 핵 문제 때문에라도 전화를 받는 판에 왜 우리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천하타평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전쟁만은 막겠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나요? 전쟁을 막으려면은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대화를 통하는 해외견이니까 왜 외교를 안 하죠? 근데 외교도 안 하고 그냥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그 8.15 경축사라는 그 어떤 중대한 타이밍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에 또 타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네. 미국에 이렇게 어게인스트 했다. 이렇게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볼 어게인스트 수밖에 없죠. 했다고.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깔지 모르는 겁니다. 북한도 진짜 핵을 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갔다가 핵 폐기를 진짜 하면서 미국이랑 평화조를 맺어내는 거지. 뭐 여러 정치라는 거는 그 바리안트를 두고서 하는 거거든요. 옵션을 두고. 예.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조로 하겠다고 카드 하나를 까놓고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평화적이라는 거는 쌍방 간에 이제 싸우지 않기를 작정했을 때 평화가 되는 거지. 나는 안 싸울래 하는데 그렇죠. 와서 치게 되면 내가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전 똑바로 해도 음주운전한 놈이 중앙선 넘어오면 사고 나듯이 그렇죠. 늘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설사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이거 안 할 거라고 패를 보여주면은 너 이거 안 한다고 했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쫄린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올 때는 강력 대응하고 무력도 쓸 수 있다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압력을 넣어야 저쪽도 기가 죽는 거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어떤 평화 통일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외교적 실패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에 보내는 사인은
아주 불결했다는 거죠. 뭐냐면 대통령은 전쟁을 뭐 절대 안 된다고 막겠다고 하면 그 지금 트럼프 정부에 어게인스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걸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짜. 했고 네. 그러면서 또 어제 그 저기 강화문에서 사드 반대 그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데모가 네, 2,000명이 그랬었죠. 나와서 데모를 했죠. 그래서 성조기를 찢었어요. 네. 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예, 그 또 태국이 집회한 거는 방송에 잘 안 나오고 예,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것만 태국 네. 방송에 잘 나와요. 그럼 그걸 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겠어요? 뭐 그냥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냥 한국인의 정서로서 그냥 이런 걸 보면 저는 그건 배은망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이번에 돼요, 그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그 국무부하고 네. 국방부하고 공동 커뮤니케를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게 있던데 네. 거기에서는 그 동맹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 동맹이라고 할 때는 뭐 그 이렇게 자기들 동맹 간의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게 동맹이라는 뭐 이런 뉘앙스의 그 언급도 한 게 있던데요. 네. 예,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는 동맹국 아닙니까? 전통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동맹이 아닌 거죠.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맨날 그 좌파 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뭐 미국의 식민지라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국가가 되고 동등한 국제사에서 국가가 되려면요,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정확히 지키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우리가 거지처럼 진짜 미국한테 받아만 먹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맹국이라면요, 우리는 미국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맹국이죠. 왜 얻어만 먹으려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 논리대로 식민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정당하게 우리가 할 걸 해가면서 우리도 떳떳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더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옛날 때 6.25 남침을 당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뭐 그 사람들이 얘기했죠, 뭐 정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전략적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남이 나라니까. 하지만 그때 미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38,370명인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자신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국에 대한 애착을 가진 근데 그때 코리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오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왔다 가서 또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애착이 있어서 또 교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뭐 미국에 어디 딴 데 나가서 전쟁할 때 파병을 못 할지언정 최소한 한국 땅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이거는 뭐 꼭 미국하고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요, 기본적인 외교적 예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박사님, 지금 건국 문제 말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 2019년이면 건국이 된 지 100년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19년부터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고려한 것 같은데. 아니 글쎄 그럼 독립국가였어요. 그러면 아니죠. 미국의 그 사실 뭐 한반도가 해방이 된 것은, 일제에서 해방이 된 것은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 그렇죠. 터뜨려 가지고 네.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희생과 네. 미국의 어떤 군사 작전에 의해서 그냥 한반도를 그냥 어거지로 그냥 네. 이게 뭐 어부지리로 네.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45년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상해 임시정부는요, 우리나라가 그 정신적으로는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는요, 정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헌법도 없었죠. 그러니까 3대 국민 주권 영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중국 국적이었어요. 중국인이었나?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만 아니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제 허종을 네. 다 고쳐 옮겨가지고 다 그렇죠.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외국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주장하고 싶다면요, 왜냐 우리 국제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팔레스타인 해방 이후라든가 쿠르드족 자치정부 같은 것도 다, 그리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의 중국정부로 된 그 자치정부도 있어요. 예. 그것도 독립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인정해줘야죠.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그러면 그 상해 임시정부에 그 옥새가 있었잖아요. 네. 옥새를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있을 때 그 김일성이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김구가 그 옥새를 갖고 와서 김일성한테 바쳤다 그랬어요. 네. 바치고 그 영화도 나왔어요. 그게 아, 그래요? 옥새를 바치면서 수령님, 아니 수상님이라 그랬나? 수상님, 나에게 사리원 쪽에 이제 그 가스바티나 하나 달라. 그러면 난 여생을 거기서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그래서 옥새를 갖다 바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의 옥새가 김일성한테 넘어갔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건국의 정통성이 북한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왜냐면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나라가 왕정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처음 시작한 그럼 거예요. 48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이 그렇죠. 건국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9대 대통령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대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한 그럼 30대 막 이게 올라가나요, 그럼 막? 그럼 그때 총독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싫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딴 왜- 거 없는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때 뭐 친일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 강의도 제가 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유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조선왕조의 복원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과거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탈북자로서 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48년 8월 15일 그 건국은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어떤 부분에서 혁명이냐? 물론 일제에서 해방된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왕조의 고리를 끊고 그렇죠. 진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네. 이 민주공화정을 네. 그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건국이 맞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1919년에 돌아가면 그건 왕조의 복원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뭔 옥새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옥새는 지금 김구가 김일성한테 갖다 바쳤다고 그러고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아니 옥새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옥새는 왕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조국가 만들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까지 물론 국보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러면 흔들겠다? 옥새에 의해서 지금 정권의 정통성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1919년부터 간다 그러면 옥새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 사극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지금.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걸 갖고 정통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세력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뭔 놈의 옥새예요 그게. 그러면 1919년부터 만약 경우에 네. 그 건국을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게 다 이게 다 헤쳐지고 다시 재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 없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데 이런 걸 다 만드는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큰 그림을 보면은 북한조라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살기 힘들었다 하잖아요. 뭐 좋아요. 그거 있었다 쳐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 돈 많이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노예제도로 살던 사람들이 북한도 지금 굉장히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어르신들이 네. 야 일제 때도 이렇게 안 살았어 그래. 네. 근데 그나마 절반인 우리 한국만큼은 그 생활에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큰 혁명이고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복에 겨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북한을 이상적으로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제발 않습니다. 그 건국을 19년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48년 건국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는 처음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도 뭐 민주주의 혁명이 있겠지만 왕정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게 없이 시작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왕이 지배하지 않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갖고 왔기 때문에 북한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정치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영어 할 줄 알고 서방의 그러한 문물을 공부한 독립운동가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서재필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 몇 명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공부했던 건 다 소비에트 사회주의밖에 없었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배운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게 설수였죠.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영웅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요즘에 이 상황을 보면 볼수록 네. 정말 그분의 이 뭐랄까 이 지식은 탁월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게 있더라고요. 미 양원에 가셔가지고 그 휴전협정에 네.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응? 이 빨리가 우리가 진격해서 공산주의를 박살내지 않으면 이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재무장해가지고 미국은 두고두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났죠.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죠 벌써. 그러니까 선견지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야가 넓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이 남북 문제 볼 때 남한 북한만 보고 있어요. 중국도 연결을 시킬 능력이 안 되고 미국도 연결을 못 시키고 러시아 이런 주변 관계를 전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언론의 책임도 있죠. 왜냐면 요즘 저는 이제 텔레비를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텔레비 틀면 전부 먹방이에요. 돼지같이 먹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그 3S 정책이에요. 뭐 옛날 때 뭐 3S 정책에서 뭐 전남 대통령이 했다는데 이거는 지금은 너무 심해요. 뭐 맨날 틀면은 걸그룹 나와서 치마 짧게 입고서 맨날 춤추질 않나, 먹방 나오질 않나, 그리고 아니면 뭐 시시껄렁한 얘기 나와서 코미디도 마냥 저질 코미디를 하지 않나. 네. 차라리 미국의 그 스탠딩 코미디처럼 좀 풍자적으로 정치인이나 어떤 네. 정치를 비판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코미디하는 그 좀 성향 이상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에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아예 괜찮아요. 여기는 뭐 네. 정식 방송이 아니기 네. 때문에 왜 이런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맨날 그래야 뭐 촛불 민심이 뭐 국민이 그렇게 바보 같은 줄 아냐 뭐 제가 볼땐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바보죠. 지금. 왜냐면 바보죠.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도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냐는 거예요. 바보죠. 자,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2009년도 간 총리가 그 쫓겨났습니다. 탄핵을까지는 받지 않고 탄핵 받기 전에 자진 사퇴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내각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북단체 조총련 계열 사람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정치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가졌던 권한이 뭐였냐면 일본 내에 군사 기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폭로되면서 엄청나게 일본 여론이 들끓면서 그 총리가 사임을 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아니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 미국 안 갔지 않습니까? 못 갔죠. 못 갔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죠. 네. 왜 못 갔습니까 그 사람이? 뭐 미국 비자가 안 나온다면서요. 저는 잘 나오는데. 아, 왜 비자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비자 신청하니까 3시간 만에 나왔어요. 2시간 만에 나왔어요. 고향이 북쪽에 한국이 아니라 저쪽가. 예, 저는 뭐 북한이죠. 평양. 그래도 비자가 나오는데 왜 없을 때 평양이라고 써요. 왜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으로 못 갈까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왜 이런지를.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네요. 철저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밀 문건을 볼 수 있겠어요? 권한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코리아 패싱이 왜 생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수작전, 뭐 김정은 참수작전이 됐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그 안보, 그 다음 군사 작계, 그 다음에 여러 첩보 활동, 이 정보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미쳤다고 한국이랑 군사훈련을 하겠습니까? 알죠. 정보교류를 하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시국이 딱 그 가츠라 테프트 조약이 맺어지던 그 당시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 보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북한에 됐던,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누구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국제적인 정세로는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다 연해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면서 식민지를 이렇게 쟁탈전을 하면서 확장해 나가다가 동쪽 끝까지는 못 와요. 왜냐면 영국이 너무 식민지가 많아서 거기도 이제 군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일동맹, 그리고 미국도 영국이랑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일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를 저지하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선도 그러한 전략적 고려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키워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자였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랑 소련이랑 우리가 한반도 쪽으로 국경이 붙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했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영국이나 를 삼는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왕청 같은 데 붙어가지고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미국하고 영국으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종이 나중에 러일 전쟁에 패한 다음에 미국한테 붙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외면해버리다. 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간 파츠에서 러시아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졌다고 일로 와? 그렇죠. 받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조선이 러시아를 제어할 능력이 안 된다면은 일본 네가 먹고 네가 방어해. 이렇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국제사에서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냐면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똑같네요. 지금도 보면요, 북한이 내려오려고 하고 중국이 지금 한국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천하가. 그렇죠. 천하 다 알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한국은 당연히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이러면은 반대편에 붙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 나왔어요. 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요. 아니, 쟤네들은 생각이 없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쪽은 지금 여기를 잡아먹겠다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면서 우리 역사를 잡아먹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게 뻔히 공식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총구를 반대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거나 중국의 식민지가 되겠네요. 근데 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팽팽한 대립이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 정책이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북한은 중국이 먹고 남한은 뭐 일본이 먹고 이런 어이없는 식민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최악의 경우를 얘기한 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먹는 게 아니라 중국이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함할 때는요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힘이 좀 있죠. 왜 힘이 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해제라고 스스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더러운 노예근성이라고 해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이 4대주의 근성 때문에 스스로 자유국가의 그 자유시민으로서의 살 의지가 없이 자꾸 어디 강한 놈에게 붙어서 좀 빌붙고 살까, 이런 의식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을 그렇게 남기셨나 봐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아까 뭐 옥새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옥새는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장식용으로 배치하면 되는 것이 절대 옥새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국민이에요. 근데 저는 네. 좀 또 그 촛불 네. 정부에 대해서 말이에요. 네. 그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자꾸만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그 편을 자꾸 드신다는 거는 그들만의 대통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저 태극기 든 국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태극기 국민들은 이 촛불 국민들을 싫어해요. 네. 솔직히 네. 아주 적대적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만 자꾸 감싼다는 거는 태극기 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납세할 의욕을 이렇게 그렇죠.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국민의 그 의무에 의해서 국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국민이라고 해서 뭐 다 국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납세의 의무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병역의 의무도 해야 되고 진짜 국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포기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러면 이런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병역의 의무를 거절할 그런 언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통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말로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해가지고. 우리는 촛불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망명해야 돼요? 아니죠. 왜 막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야죠. 우리가 여기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싫으면 북으로 가니까요. 저는 그거 늘 그런 아니 우리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은데 네. 왜 자꾸 막 건국절도 이상한 건국절 막 들먹이고 우리가 뭐 임시정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저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착취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제 자주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미국 기지 철수시키고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돼서 북한과 이제 민족적 통일을 이루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막 써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한테 우리가 착취를 당했다는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미 무역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는 착취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한 착취인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날 설득해 보자 했더니 그다음부터 댓글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뭘 착취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카더라. 네. 카더라. 네,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카더라를 또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현실적 감각이 없고 낭만주의적인 게 있어서 뭐 민족,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뭐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는데 그 우리나라가 진짜 그 근대 국가로서 다른 진짜 G7 선진 국가 같은 제대로 된 민주 국가가 되려면요. 그러한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됩니다. 국민국가가 돼야 돼요, 지금. 국민국가. 네. 맞습니다. 아유, 박사님 오늘 네. 정말 명철하신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거 좀 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